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장님 다시 오셔갖고 또 고생이 많으신데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강화. 아까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불 방지 대책으로 일식으로 뭐 9억 3천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댁내 방송, 가정 내 마을 방송 스피커 이게 그 한 지역에 여기 보면은 도일리 269-25 등 산세태 취약지구라고 그랬는데 여기 거주민이 33개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33개 가정에 송신기를 다 설치해 갖고 마을에서 방송하면 직접 방송이 들어가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셔도 집 안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저희는 평택시에 무슨 뭐 위기 관련이나 상황이 나면은 다 핸드폰이나 이런 거 문자 알림으로 다 오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문자 알림으로 오는데 혹시 이런 거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산사태가 급박하게 발생될 때요, 지진이라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동네에 스피커로 방송을 하면은 실내에 있으면 안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댁 내에다가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황은 이제 저희가 뭐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좀 늦을 수도 있거니와 또 급하게 이동하시는데 또 미처 못 보거나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새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33개소에 막 이게 위험 지구가 여기 한 지구인가요? 저희가 저희는 산사태 취약 지구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소인데 시범으로 여기만 먼저 하시는 건가요? 13개소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가 13개 주변에 예, 거주하시는 가구가 33개 33개 가구입니다. 도일리 근처에 도일리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13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도일리 다른 읍면동도 있습니다. 다른 읍명도 합해서 평택시에 취약지구가 33개소인데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방송은 시에서 하시나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이장분들께도 하고요. 저희가 문자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만약에 도일동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저쪽 청북에서도 그런 발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서 방송을 하면 다 이렇게 송신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한테 통해서 방송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면요, 이장님께 바로 전달이 돼서 바로 방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이 만약에 출타 중이시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방송을 하셔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문자를 또 보냈어요. 또 다른 분이 또 방송하게끔 그렇게 하게 이거는 됩니다. 좀 저기 심도 있는 한번 좋은 거긴 좋은 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처 문자를 못 보시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글자를 그걸 못 보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도 한번 직접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을 알겠습니다.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 아까는 이제 보수나 노거수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는 건가요? 추가로 지정할 예, 이제 보호수로 지정할 나무가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고수로 미리 지정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기준이 기준된 나이가 된다든지 충족이 되면 이제 보호수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호수로 지정되면 몇 년 이상 한 뭐 된 오래된 나무를 얘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200년, 300년 된 나무 이상의 나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또 가로수 식재 그린웨이 저탄소 녹색 도시 추진해 갖고 이제 가로수 같은 것도 많이 심는데 저기 보면은 앞에 5페이지
보면은 이제 가로수 식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 한번 봤는데 대부분 가로수 교체는 어떤 식으로 그냥 뭐 기후 환경이나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요새는 많이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가로수를 많이 식재를 하나요? 어떻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념에서도 만들고요. 저희가 식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늘 모으고 이용 그런 기능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능에 의해서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를 식재를 하실 때도 뭐 탄소 중립에 필요한 거나 아니면 기후 위기에 잘 버틸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좀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흑향기 맨발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궁금해서 작년에도 이거를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게 흑향기 맨발길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좋아를 하시고 그걸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여기에 보면은 뭐 비가 많이 올 게 축구수로 옆에다 이제는 수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배수 정비해 갖고 뭐 이렇게 좀 경사지게 했는데 혹시 판판한 도로 같은 판판한 지역을 만약에 맨발길을 했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그 눈도 많이 오고 딱딱하게 굳었을 때 이게 녹아서 진흙이 된다. 이거 건식으로 하는데 뭐 흙이 된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나요? 예,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발생은 되는데요. 저희가 흙을 다시 주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자분들이 편리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단단해지니까 아마 그런 염려는 별로 없을 텐데 도를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아무래도 물이 흡수되는 거나 이런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단단해질 때까지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은 일을 하셔갖고 많은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과 22페이지 보면 빛과 꽃으로 즐겨 찾는 공원에 대해서 이제 한박산 파고라 LED 야간 조명 설치하고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에 작은 정치 있는 뭐 작은 정원공원 설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여기 파고라 LED 야간 조명 설치가 한박산 중앙공원에 있는 거예요. 음악 분수 공간 내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저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고요. 주민이 그러면 여기 뒤에 25페이지에 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 이게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민 이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셔갖고 이게 제목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네네. 예산이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고요. 주민 참여 예산은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그 조명등 파고라가 7개소가 이제 그 둥근 꽃잎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등을 설치해서 특히 이제 여름이 될 텐데 그쪽 여름에도 이제 야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특색 있는 쉴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배다리 생태공원은 저희가 그 인조 수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작년에 저희들이 배다리 쪽은 다 철거를 했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꾸밀지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올해부터 그쪽에 이제 초하류 등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또 아까도 여쭤봤지만 인력을 하셨다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 평택에도 아무리 특조금으로 갖고 온다고 하는 거라도 좀 평택시에 어울리는 거가 아니면은 그것도 한번 지향해볼 문제가 있는 거 이거 두 번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잘 해결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기여 이렇게 이제 했어요 기대 효과로서. 그러면 이거를 주변 상권하고 좀 어떻게 뭐 연결성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한박산 분수
쪽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쪽 위에 이제 커피숍이 됐든 그 위쪽 그러니까 서쪽 방향에 그 카페라든지 이런 그 상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론 밤에 뭐 러닝 크루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쪽에 시민들이 특색 있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상권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눈 말입니다. 네, 그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생각하시는 우리 고모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큼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여러 군데 이제 있어요. 고덕동 뭐 2026년 준공이 올해 준공도 있고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도 있고 뭐 신평동 같은 거는 2025년 11월에 기공식을 하고 이제 착공은 상반기에 준비는 이상 없는 거죠 여기. 네, 이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를 내일까지 철거가 완료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월 19일 날 저희가 실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신동아 건설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아 그럼 2월 달에 19일 날 착공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좀 네 알겠습니다. 그 용의동도 준공이 27년 3월이에요. 근데 공사 착공이 25년 2월에 했는데 용의동은 지금 얼마큼 되고 가고 있죠? 지금 지하 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지하 2층 완료가 되고 우기 전에 지하층을 완료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조금 유래되는 건 용의동이 주차 면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용의동 지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프라가 확장이 많이 돼갖고 아파트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차 공간이 적지 않을까 싶어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련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주차 대수는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60대 정도가 되면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의동이 아마 59대로 저희가 계획을 네네. 하겠습니다. 네. 54대하고 지상에 5개 59대로 했는데 뭐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적정선에서 하셨다니까 그래도 주차는 적정선이라고 하지만 항상 모질라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을 한번 여기저기 다 가봐도 주차장이 항상 협소하긴 한데 그래도 이 시기에 맞춰서 모든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95년부터 현재까지 그 살림률 그 면적 그 추세 변화한 자료는 좀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 보내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자연 평택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평할 평자의 모택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위치 자체가 임야가 많은 지역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자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이제 철학자는 변산반도를 되게 좋은 위치의 지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유가 이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주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데 평택도 사실 보면 바다도 있죠. 근데 평야가 넓고 산이 좀 적은 게 그래서 저는 좀 푸른도시 사업소가 이 산림 보호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좀 각오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도시개발과나 뭐 도시계획 뭐 이쪽에서는 뭐 그쪽에 나름대로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데 우리도 환경부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후 환경부로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도 견제와 균형의 범위가 뭐 의회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또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좀 속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저번에 그 거제인가 거기서 대통령과 그 시민들 대화할 때 지리산에 사시는 분이 지리산 내 주변을 막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과 또 그 지자체는 또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역할들을 좀 잘 수행해 주실 당부드리고 그 우리가 주요 산 현황이 쭉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불악산이나 무봉산 쪽은 상대적으로 잘 이렇게 지켜내고 있어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이 갖고는 어떤 가치가 분명히 난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주변이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될수록.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마한산은 그나마 나. 그게 왜냐하면 평택고 관광지 안에 들어 있어서 그나마 개발이 안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오봉산이나 이 명봉산 같은 주변은 산단으로 막 점령이 돼 있어요. 한 면들이.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있는 구조 속에서라도 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m가 넘는 산이 10개인데 10개 되는 산도 우리가 못 지키면 다른 산들이 오죽하겠냐 이런 고민이에요. 물론 이제 토지 소유자 분들이 갖고 있는 뭐 민원도 있고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이게 물론 개인의 이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평택시의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고 그런 개인에 대한 또 재산권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사실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더 머리가 소중하듯이 저희가 이제 산림률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도 뭐 제가 4년 전에 있을 때도 산림률이 좋아서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사유지 산 자체가 이제 93%가 아시다시피 사유지고 도시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무봉산이라든가 뭐 두 군데는 불악산은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그나마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뭐 조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왔는데 말씀하신 듯이 산림률은 계속 사실은 줄고 있는 건 현실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등산로도 잘 조성들 노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산단에 포위돼 있으면 등산로로 가기가 아무리 산에 있어도 거길 지나서 등산 간다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등산로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등산로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싶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임의로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그 소유주분들이 강력하게 또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등산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최대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째 업무 보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이 지키려고 했고 성과가 있고 물론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난 투자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근데 이제는 그것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유림
산 중에 그런 중에 이거는 좀 우리가 공공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비롯해서 그 방안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우리가 도시 미집행 시설 공원 했듯이 그만큼의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가장 큰 결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서울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적인 매력 중에는 주변에 산이 있고 많죠. 그리고 그린벨트를 일정하게 보호도 하고 있고 또 한강이라는 강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자연 환경의 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보다 산이 적어요. 서울시보다 당연히라고 하지만 대도시라고 하는 거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그 집행의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민원의 소지도 좀 해결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얼마나 의지를 가지실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미래에 투자한다는 건 이런 거를 우리 공원을 예를 들어서 온전히 조성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산골공원 84,000평이야. 은실공원도 우리가 민간 공원 특례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재정으로 투입했잖아요. 그 세계 도서관을 짓는 데는 공원 부지에 진 거야, 그렇죠? 장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통 공공 고덕의 한박산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하면 보통 토지 한 평당 450만 원,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토지를 사야 돼. 근데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원은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시점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공원의 기본적인 효능이나 시민들의 원하는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우리한테는 비용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거야. 선제적으로 투자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만한 위치냐 이런 것들을 다 봐야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바라볼 판단이 필요한 거죠. 아무데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중심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과연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 공공시설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대비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온전하게 조성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지 한쪽 측면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팽성에도 우리 도서관하고 예절관하고 시립 어린이집 짓고 있잖아요. 녹색 건축사가 하고 있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준공이에요? 목표는? 네, 목표는 올해 말 준공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연기될 수는 있을 것도 같긴 한데 네, 거기도 학교 부지를 우리 시가 소유해서 짓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땅값은 안 들어가니 그나마 가능한 거야.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하시고 그 그린웨이 중에 선영숲 조성해갖고 그 교포천 제방변 수목식재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약 조금 들어가고 도비 50%, 12 50%인데 이것도 좀 그 통복천 같이 좀 이렇게 징검다리도 좀 돌로 해서 일부분은 그 농업생태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그 숙정리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예, 큰 알겠습니다. 비용이 안 든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타당성이 알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이제 지산 초록 옛날에 이건 송탄 근린공원이라는데 이름을 이제 주민들 공모해 갖고 지산 초록으로 이름 잘 바꾼 것 같아. 제가 봐도 송탄 근린공원보다는. 근데 이건 이제 완료된 거죠? 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거는 모산하고 은실이고 비전 서정 윤리는 보상 중인 거예요. 네, 보상 중 맞습니다. 비전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는 지금 향후에도 토지 보상 금액이에요? 아니면 공사비예요? 배수지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기재부에 무상 대여식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는 배수지로 이제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데 공원 부지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작년 말에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불가한 거로 해서 토지 매입비는 한 15%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이 완료됐고요. 근데 이 배수지를 재척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배수지대로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그걸 공원으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네, 어떤 그런 게 부분 타당한 하나의 그 선택지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요. 건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늘빛 호수공원은 27년도 6월이 준공 예정인데 근데 올해 예산이 15억이면 향후에 248억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가 모산하고 은실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은 올해 이제 본 예산에는 10억을 세운 게 맞고요. 지금 기획 예산가고 1회 추경 때 얼마 정도 이제 필요할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은 추경 예산에 일단 세울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7년도 6월 달에 보면 이 사업비로 봤을 때는 올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반은 확보해 돼야 되고 좀 이 6월 달 완공이라고 따지면 거의 3분의 2는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게 27년도 6월이 준공 예정인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도 뭐 이거 예산 부서하고 얘기는 했는데 뭐 워낙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 건축 사업과 그 지금 안중 지금은 이제 가칭 서부 출장소로 했는데 이 공정률이 지금 37%인데 이게 동절기 좀 중단돼 있죠. 예, 동절 공사 중지 중했습니다. 근데 26년도 하반기 준공인데 지금 37%라면 이 일정대로 이게 진행이 돼요? 지금 골조가 지금 총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민원동에 있는 그 4층 골조 완료가 됐고 도서관 부분에 지금 골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공사의 그 진행률 보면은 골조 공사가 전체적으로 50%를 차지하는데 금액 비율상으로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있는 수장 공사, 인테리어 공사 부분이 많은 부분 차지해서 지금 수치는 좀 낮아 보이지만 공정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올 하반기잖아요, 그럼. 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27년 3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하는 업체는 공사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좀 워크아웃 그거 상태라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좀 원활하게 진행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가 작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감리랑 지금 상의를 해가면서 그 부분들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3억 원은 26년도에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확보돼 있습니다. 이거 저기 청사 관리 기금으로 해서 예,
그리고 올해 준공 예정인 게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세계동 행정복지센터 두 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두 개가 올 준공인데 그건 차질이 없어요. 예, 차질이 없습니다. 뭐 개월 수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네, 개청은 세교동은 3월 30날 개청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고덕동도 9월에 개청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덕동은 9월. 네. 그럼 5월에서 이거 9월로 약간 늦어졌네 이거. 즉 공사 완료와 개청 개청은 좀 다르다? 네, 네, 개청이 9월입니다. 세계동은 개청이 26년 3월이고. 네, 그러니까 공사 준공하고 이제 뭐 약간 내부에 뭐 실내 뭐 집기라든가 뭐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 그 28년에도 두 개, 세 개 있고 27년에도 세 개 정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근데 27년도 26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7년도 하반기면 1년인데 1년이면 이게 다 공사가 돼요? 지금 신장 2동은 2월 25일 날 조달청에 개차를 해서 3월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공사랑 착공을 하게 되고요. 동삭동도 3월 초에 조달청에 입찰이 개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시공사 선정하게 되면 3월 말 안으로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 날 착공을 하는데 아무래도 민간 공사라 보기 때문에 공공건축보다는 좀 속도 스피드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인테리어 내부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신동아 건설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는 걸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정된 공사보다 보통 이제 늦어지는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해하시는데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늦어지면 차라리 이제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빨리 하겠다 뭐 노력은 이건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언제까지쯤이면 된다 했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막 이렇게 하면 신뢰성이 깨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지금 사업 추진 속에서 꼼꼼히 체킹을 해서 뭐 준공기자가 늦어진다고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유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맞게 좀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 장애인 복지관은 26년도 5월 준공 예, 가능한 예,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게 준공은 이겼고 운영은 그러면 9월 달이나 이쯤에 운영 개관돼요? 예, 개관은 준공보다 좀 약간 늦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승 복합 체육문화센터는 27년도 하반기 착공이에요. 예, 지금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건축 기획 설계 용역에서 설계 공모를 이제 진행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 도시계획과는 체육주가에서 올리면 저기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체육진흥과는 도시계획과가 이게 잘 협의가 잘 안 돼서 뭐 그렇다. 이게 좀 그렇다고 3자 대면할 수도 없고 이게 하여튼 잘 체킹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요. 혹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강화라고 했는데 그 주제를 보게 되면 선제적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 및 확보 및 소중한 자연 보존 그래서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한번 그런데 이 4개 7개 항목에 시민의 안전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는 산불 대응지 대책 뭐 몇 건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예, 산불 방지 대책하고요.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 요 부분 그다음에 사방 사업 이런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방 사업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이라는데 대충 어디 지역이에요? 예, 요 부분은요. 청북 삼계리와 진이 동천리 세계소 이렇게 진동천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진짜 이건 좀 거기 뭐 이 지역이 선정되는데 뭐 피해 이력 같은 거는 그동안은 발생은 안 했었죠. 예, 크게 피해는 없었고요. 그 작년도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위험성이 네, 있었습니다. 동천리 쪽에 그래서 가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선정해줘서 좀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보호소 관리 아까 우리 김순현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거 점검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노고수 같은 경우도 잘만 관리하면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는 다수의 노고수들이 있거든요.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도 노고수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약 알겠습니다. 고사되고 전도 위험이 있는 그런 보호수는 아직 없죠. 그래도 예, 잘 그렇습니다. 관리되고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참 아까 그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 강화에서 보면 이 국비 도비 12 매칭 비율이 국비 도비 합쳐도 우리 시비에 도움 미치게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조정이 좀 더 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어떻게 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 비율이 너무 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시숲 시민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 참여를 하고 나면 따르게 어떻게 뭐 연계되는 게 있어요? 여기 뭐 수료를 하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수료하시면요. 저희가 지금 도시숲을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우리 도시숲 119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들이 도시숲 활동을 해가면서 우리 혹시 뭐 위험수라든지 뭐 수목 같은 거 이렇게 발견해서 신고한 사례도 많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께서 직접 또 신고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접 관리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나무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뭐 자원봉사자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대우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흑향길 맨발길 조성 참 요즘 맨발길 많이들 조성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북부 지역에는 안 해주시네. 근데 이게 이제 이 금액에 좀 한번 보는데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지금 이거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동삭동하고 이렇게 하다면. 예, 동삭동에 있는 센트럴 자이 아파트 옆에는 약 300m이고요. 그리고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팽성항교는 150m입니다. 근데 이제 맨발길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조성을 해주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이 상당히 힘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발길 조성하는데 메다당 따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 이게 대충 계산하면? 그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별도로 아니 말씀드리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지역도 맨발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충 뭐 비용 같은 걸 알아야 제가 좀 설명도 해 그럴 텐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알려주시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빛과 꽃으로 즐겨 찾는 공원에서 한박산하고 배다리 생태공원. 우리 북부 지역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네, 자,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 예산이 사업 규모가 두 개 합쳐서 한 7,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대 효과 보니까 주변 사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기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 7,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게 정말 주변 사업 활성화에 큰 기대할 만큼 이 사업성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건지 뭐 만약에 이 기대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실은 뭐 주변 사업 활성화, 지역 경제도 기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거꾸로 지금 이 3천만 원, 4천만 원 이게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과감히 투자해서 주민들이 즐기고 야간에 지명 즐기고 주변 또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잖아요. 즐기고 먹거리 같은 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녹지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북동하고 신장에도 행정복지센터 지금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 현황 좀 해주고 앞으로 계획도 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어요. 우리 산림녹지과 이제 단순 수목 식재하는 것보다 향후에는 좀 재해 저감형 녹지 관리 방향도 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해서요. 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신규 공원의 조성도 중요해요. 약속을 했고 우리가 이미 계획 단계에서 그렇게 다 잡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기존 공원들 노후 공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용률이 좀 저조한 공원들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녹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그 개수에 충실하느라고 되어 있는 녹지들 공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공원들에 대한 그 기능 재편에 대한 것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지표를 내세울 수 있는 계획을 내세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몇 개를 뭐 얼마나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조성 중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녹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권 녹지에 대한 그 형평성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 완충 녹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고 한데 그 부분들까지 계획을 세울 때 신도시나 어떤 중심지에 편중된 녹지 사업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읍면동이나 농촌 같은 경우가 농촌이니까 푸르르겠지 숲이 많겠지가 아니라 의외로 방치된 듯한 뭔가 난잡하게 정리가 안 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시숲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생각해 주셔서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의 이런 그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조례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 해주셨고 저희도 그때 분명히 공감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